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32% 플러스 2618포인트, 코스닥이 0.31% 플러스 768로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일단 모셔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이닉스가 1.3%, 삼성전자가 강보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엔솔도 살짝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좋은데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1%에서 2.5%까지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이 강보합.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네요. 리가캠, HLB, 알테오젠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반도체, 원전, 금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원전, 금융. 반도체, 원전, 금융.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온 애들이 많았어요. LIG 넥스원, 로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인가? ABL 바이오. 그게 35,000원에서 6만 원. 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막 그렇게 목표 주가 상향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하나 정밀기계 열심히 그 시간에서 막 싸우는 거, 그것도 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종목들 다 올라갑니다. 네. 반도체는 또 TC 본더 이슈가 있어서 이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원전도 올라가고, 오늘 로템도 다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그 어텐션 빅 5 BBBB 가져왔습니다. BBBBB 뭡니까?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미국은 확실히 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중소형주. 중소형주. 러셀이 1.7% 올랐거든요. 네. 다른 거는 뭐 엔비디아 빼놓고는. 근데 그거로 우리도 갈지 아니면 이 빅 5 내에서 놀지 한번 봅시다. 빅 5는 이건데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올려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그냥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띄워야 되니까. 반도체, 네.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등, 그다음에 방산, 바이오, 네. 밸류암, 은행이 아마 중심이 되겠죠. 변압기인데 이걸 지금이냐 21일이냐인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릭은 그 풀리는 게 20일이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일부 종목은 또 다른 무슨 오버행 있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늘 LS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뭐 아예 이후 이런 식으로 오케이. 5가지가 다 오르면은 주가는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반도체, 방산, 바이오.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오를 수 있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집중하는 섹터들이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두산이 3.7% 오르고요. 일진전기도 10% 정도 오릅니다. 한전기술 3% 오르고요. 이런 종목들, 대한전선도 1%에서 2.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빌이 제일 세네요. 대형주 중에서는 두빌이 7.6%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LS 이런 종목들이 있고 한미반도체 3% 플러스 LS 일렉트릭도 2.8% HD 현대일렉트릭도 2.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존이 네. 그 데이터 센터 하기위해서 그 소형 원전 기업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관련되는 뭐 뉴스케일 파워는 40% 오르고요. 네. 도미니언 에너지도 5% 오르고 그래서 소형 원전주가 막 올랐어요. 그 여파 우리도 낌새를 며칠 전부터 챘겠지. 네.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는 재룡전기 4.3% 제일 크게 오르고요. ABL 바이오 아까 언급해 주신 거 3.4% 그리고 펩트론 3.3% 오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네요. 펩트론에 꺾이지 않는 요 상승세 10만 원 돌파했습니다. 10만 800원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HK 이노엔도 2.3%, 솔브레인도 오르고 YG엔터테인먼트도 2% 오르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BHI도 13%, 오늘 원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10%, 우리기술 등등등. 오늘 상승 종목이 470개 대 하락 종목이 300개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866종목 상승, 500종목 하락. 이래서 상승 기조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승 종목 수 자체도 굉장히 더 많은 그런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전 쪽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신문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늘 또 한강 테마가 또 움직이는데, 그거는 이슈가 있어요. 요게 이제 11월 달에 17일에 손희정 시상식 참석을 해서 첫 공식 인터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또 이제 12월 10일에 노벨상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뭐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도요타인가랑 이제 그 로봇 관련된 협약을 해서 옵티머스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도 그런 이슈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전 쪽이 움직이니까 그럼 이제 변압 전선 쪽도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또 이제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이고는, 뭐 엔터주들도 좀 꿈틀꿈틀,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춥고 공연 다가오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 쪽은 여전히 살 한 번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어떤 특정한 뭐 2차 전지 쪽이 살짝 그냥 쉬어가는 느낌인 거 빼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다 나쁘지 않고 바이오도 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금융주도 초반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바로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막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좀 올라가던 것들이 살짝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초반에 잡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다들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갈 종목들이 꽤 있는데 요것도 이슈 있고 저것도 이슈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장만큼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네. 소심하게 0.5% 상승을 목표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 위주로 가면은 갈 수 있고, 거기서 좀 이탈하는 게 있으면 아시지만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이 초반에는 제일 강합니다. 7% 두산에너빌리티가 7%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반 수급은 외국인이 1,000억을 또 던집니다. 1,100억 정도 초반에 던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200억 정도 던지네요. 초반부터 이렇게 던집니까? 네, 뭐 요즘에 열심히 팔고 있어서 네. 네,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밸류업 지수 ETF 그게 조금 연기되는 이슈가 또 기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요게 금융주한테는 좀 플러스 알파지만 전체적인 수급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 밸류업을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냥 이제 이 피차익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스켓으로 계속 던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오래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팔지 외국인 동향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미국이랑 영국계는 미국계가 한 4, 5개월치 남았고, 올해만 보더라도 영국계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던 걸로 제가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건 걔네만 파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같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더더욱더 수급이 테마 쪽으로 쏠리겠죠. 지금 대형주 좀 좋던 거 많이 눌리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이벤트 있는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작은 쪽이 슝슝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돌돌님께서 자동차 잘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업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지고요. 현대차가 3.4% 마이너스로 시작하는데, 얘네는 왜 빠져요? 다음 주에 인도 IPO 있는 게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빠질 것까지 있나? 인도 IP는 이제 아는 건데, 네. 저도 약간 의아서 보니까 약간 톤 다운한 리포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반도체래, 현대차나 이런 거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조금 톤 다운하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 내러티브 그대로인데, 네.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톤으로 나온 게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근본적으로 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밀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혼다의 프롤로그가 3분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아이오닉 5도 제쳤다. 도요타, 닛산도 미국 전기차 실적이 증가하면서 한국차 대부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여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 아닌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것 같은데 프롤로그 3분기 판매량 급증했다고 아이오닉 5를 제쳤다고요? 진짜? 그게 9월 달 아닌가? 좀만 데이터가 찾아봐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일 최근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거는 뭐 임프레시브 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16만 대로 1위, 포드, 쉐보레가 2만 3천 대, 1만 9천 대로 2위, 그리고 현대차가 1만 4천 대, 기아가 1만 3천 대. 근데 뭐 프롤로그 뭐 왜? 이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일에 IPO 상장 앞두고 있는 인도 IPO 앞두고 있는 현대차는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시장 힘 또 빠지네. 진짜 10분을 못 가네. 와. 0.03% 강보합권으로 내려갔고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와, 10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더 좀 짧아졌네. 이제는 한 50분은 갔고 1시간 정도 갔다. 1시간은 갔었는데 30분 가다가 네네. 20분 가다가 이제 10분으로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줄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보다 색깔이 좀 바뀐 업종 뭐가 있을까요? 금융 쪽 완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KB금융. 자, 무슨 테마주 잡주도 아니고 10분 만에 이렇게 플러스 1, 2%에서 마이너스 1, 2%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참 금융주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KB금융 그렇고 하나금융도 아까 2% 넘게 가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서 남아있는 애들이 찐으로 무언가 있는 애들 뭐 하이닉스가 1% 오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 두산에너빌리티가 7% 상승률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3.3% 계속 보면은 얘네들은 다 증권가에서 무언가가 이야기가 나왔거나 뉴스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혹은 밸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애들. 당장의 흠을 잡기가 애매한 거. 그러니까 좀만 흠이 있으면은 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 핵심이 아니어도 찝찝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러면 이제 좀 탈락 내지는 좀 힘이 강세를 유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오늘 빠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저께 나온 뉴스에 대비했을 때는 이 정도만 오르는 거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이 올라가는 종목도 힘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저는 네. 그래도 이렇게 장이 좋으면 한 5%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거 그 정도 올라서요 뭐 그것도 힘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장 본부장님 뭐 다른 섹터 조선 한번 볼까요? 조선도 오늘 약간 빠져. 조금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방산만 강해 방산. 그러게요. 방산 제약바이오도 빠집니다. 제약바이오. 방산만 강한 것 같아. 제약바이오도 살짝 조금 빠지고 조선 살짝 빠지고 식품 살짝 빠지고 바이오 빠지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르는 거를 찾는 게 빠르죠. 그래요? 네, 상승 종목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아니네 더 많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뭐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기조 자체가 뭐 그렇다고 조선이 지금 위치가 낮은 것도 아니고 방산이야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까지 엮여 있으니까 조금 더 고가권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변압기나 이런 쪽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요즘에 경고 받기 전까지 강했지 나머지 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표 주가 상향 종목이 오늘 8개인가 나왔는데 LS도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금속에 대한 평가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요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한 5가지의 또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금속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치가 있어서 그게 한 이틀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를 좀 추격하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은 원전은 꼭 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시장 자체가 조금 수급이 애매하면은 한 번에 여러 개 산업이 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래도 이제 변압기 쪽이랑 원전이 하나 묵직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강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힘 자체는 그렇게 작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 수급적인 기조로 봤을 때 그리고 이슈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고 대신에 대형주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팔고 요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수급도 그렇게 쏠릴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 단위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테마주들 그리고 이슈주들이 움직일 때는 지수가 횡보나 단기 박스권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일정한 부분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지수는 이제 2,500대로 다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지수 ETF를 담을지 말지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시점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 수급 안 좋은 거는 20 며칠째 계속 이런 상황인데 다들 매일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산업이나 이슈나 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미국장 보셨으면은 빠르게 좀 캐치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문에서 한 번에 갑자기 커버를 되게 많이 하는 산업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뭔가 좀 이슈가 노이즈가 생길 때가 꽤 있거든요. 어제 원전이 좀 뉴스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 개 들어서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뭐 이슈 플레이를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계속 그런 기조를 체크하지 않았다면은 쫓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하던 산업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사실 뭐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흘러가는 대로 강물이 이제 우리가 강 같은 거 타고 보트 타고 가면 어쩔 때는 빠른 데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시장 자체를 탓하기 시작하면 국장 매매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장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되니까 똑같은 클릭 한두 번만 하면 되거든요. 환전이라는 과정만 있을 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이 진짜 탄탄해야 됩니다. 방산처럼 플러스 알파라는 게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좀 탄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이런 흐름에는 탈락하는 애들이 금융,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 눌린다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베스트는 뭐가 될까요? 금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원래 노렸다가 조금 위치적으로 부담돼서 눌리는 거 기대하는 분들은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대차 IPO 기다리는 분들은 다음 주 22일을 기점으로 요거 그래도 시세 분출 한번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때요, 김정영 본부장님? 제가 아까 빅5 말씀드렸잖아요. 네. 3개는 버티고 2개가 약간 약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방산, 바이오, 밸류업, 변압기 중에서 네. 중간에 있는 바이오하고 밸류업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좀 길게라는 게 뭐 한참 길게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슈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근데 우선순위에서는 방산이 아까 말씀한 탄탄하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가고 나서 힘이 더 있어야지 가죠. 아쉬운 희망은 그렇게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큰 이슈가 있는 것보다는 아까 뭐 보론님도 얘기했지만 밸류가 참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절대 주가가 조선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그렇고 개별주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을 받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더 강하지 않으면은 쭉 잠깐 오늘 하루 이틀 뭐 다음 주까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이상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여기 사실 요거 중에서는 요 맨 밑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HD 현대일렉트릭 말고 나머지 것들은 계속 강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오늘 자동차, 금융, 제약바이오 이렇게 살짝 밀리는 것 중에서 그래 요때가 괜찮다 하고 살짝 담아볼 그런 섹터는 어디가 베스트일까요? 꼭 베스트를 골라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세 개 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BBB 쪽으로는 뭐 바이오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저는 BBB 조선방산을 꽤 오랜 기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은 뭐 기회 나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자동차랑 금융이 빠지는 거는 뭐 밸류업 ETF도 있고 자동차는 뭐 관세 쪽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쪽은 좀 기우니까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 IPO 관련된 이슈 이벤트 드리븐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뭐 실적이 꺾인다고 한들 지금 PER이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저는 뭐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매력도 부각은 여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주를 만약에 단기 플레이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사실 지양하는 게 맞죠. 지양하는 게 맞고, 좀 이제 장기 포트로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생각하신다면은 좀 요번에 뭐 포트를 성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지금보다는 좀 더 눌리긴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25만 원대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전에도 해당 부분이 25만 원, 26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슈퍼 매물대 끝자락이어서 확실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좀 주가 추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도 22만 5천 원대 전후로 해서, 그리고 22만 원이 깨지면 그냥 가격 상관없이 얘도 그냥 모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추세는, 명확한 추세는 자동차도 그렇고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깨진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운용 기간 자체를 짧게 잡고 들어가면 애초에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좀 장기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뭐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93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2분기에는 550억 정도 했는데 2배 가까이 늘었고, YOY로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3분기에 30억 했는데 지금 1000억 가까이로 전년 동기 대비는 3300%가 늘었습니다. 추정치가 769억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훨씬 뛰어넘은 1000억 가까이 한미반도체. 제대로 반응하네. 아까 그거 뉴스 하나하고 그거 말고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죠. 반응을 좀 더 하는 거네. 겹쳤어요. 이게 TC본더 맞지. 하나 정밀 TC본더 뭐 탈락썰 네. 탈락썰에 3% 오르고 실적 잘 나오니까 플러스 3%에서 지금 6% 넘게. 이런 거나 이제 5%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 진짜 거나. 5, 6% 가는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자료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김정일의 요것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아, 맞네. 우리 한미반도체 광고주님이시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광고주님. 1000억. 저희와 함께 가시죠. 계속.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고, TC본더 최고, 세계 1위 기술력. 네, 한미반도체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네, 어떤 점을 리포트 말씀하실까요? 두 개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 하나는 LS고요. 하나는 그 파두입니다. 파두랑 LS. 네, LS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LS는 3분기 프리뷰 2가 실이면 잇몸으로. 네, 제목이 좀 희한하죠. 아까 저기 코멘트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이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가 좀 이제 내려오는 거지만은 보통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 컨센서스에 뭐 대충 비슷한데 부진한 걸 만회한 게 귀금속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전선과 중전기 부진이 일시적이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소폭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가 실이면 잇몸이라는 게 못 빠지고 뭐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LS는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즘 며칠, 오늘은 좀 반등합니다만 LS 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이, LS 일렉트릭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좀 빠졌거든요. 이상이. LS 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그제 사이에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LS는 그 지분을 가져오는 거니까 네. 사실은 얘는 그거 충격을 덜 받죠. 그 펀더멘트 원래 갖고 있는 본업이 있고 다른 자회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약간 비슷하게 내려왔지만 지금 봤을 땐 PER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 상태. PER이 아니고 PBR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콜이 제가 봤을 때는 와 닿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그 귀금속이라는 게 LS M&M이라고 있거든요.
M&M 얘네 자회사 그 금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게 메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뭐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시적인 실적이 약간 아주 팬타스틱하진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와닿고요. 네. LS 일렉트릭이 변동성이 심해서 화딱지나고 짜증나고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얘네들도 LS 일렉트릭도 배전반이 좀 수주가 이제 이게 그 잔고가 해소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치가 좀 안 돼 갖고 그래서 좀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PER 개념으로 내년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14배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다만 LS 일렉트릭은 변동성이 심하고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그 새로운 캐파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내년도기 때문에 4분기도 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LS 일렉트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컴포넌트로 잡아놓되 아까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미리 빠진 LS라면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네. 그러니까 LS도 아마 그 괜찮은 포트웨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파두인데 오늘 파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두.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있었어요. 음. 한 4개월 전에. 아. 그래서 파두를 모르시는 분이야 당연히 안 보는 거지만은 혹시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런 겁니다. 얘네는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누구한테 줘요? 예. 하이닉스한테 주죠. 그럼 하이닉스가 그걸 가지고 SSD를 만들어서 그거를 메타 엊그저께 공신한 게 그거거든요. 메타에 줘서 하는 거고 메타의 AI용으로 그 SSD가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낸드 컨트롤러가 얘네가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6월 달에만 하더라도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느리지만 회복 중이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리포트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6월 달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근데 엊그저께 나오고 팍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조금 더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FST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네가 그럼 이런 걸 누구 하느냐? 삼성전자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얘네 컨트롤러 자기 SSD 만드니까 삼성이 스스로도 해요. 내부적으로 마벨이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걸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마벨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AI 칩을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SSD 낸드 컨트롤러는 궁극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두가 지금 매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기사하고 그 흐름이 맞다 그러면은 아마 톤은 좀 더 긍정적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도하고 LS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리포트를 먼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한박누님께서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가 파두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경쟁사 컨트롤러 대장. 마벨. 아.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있거든요. 마벨이 만든다. 예. 그 잘 나가요 주가. 쉬다가. 삼전은 지네가 자체적으로 내재. 만들고 예. 내재. 그러니까 하이닉스 내재 하려고 해요.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파드가 주요 파트너였다는 게 작년 초까지 이슈였고 그래서 상장을 엄청나게 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 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예 노관심인 상태에서 네. 좀 싸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메리트. 눈에 들어와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두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망했으니까 애널리스트 겁나 쓰겠어요. 그러면 진짜 눈치껏 좀 빠릿빠릿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만약에 할 거면. 제가 애널리스트면 좀 더 알아볼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이 주가 올랐으니까 네. 다시 볼 사람이 있으면은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꼭 애널리스트 의지하나 또 다른 소스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과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현 부부장님이 소개해 주시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 리포트 살짝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때요? 로템이랑 방산 네. 등등 나온 거 뉴스에 좀 나오니까 네. 로템 한번 볼까?
롯데도 오늘도 오르네? 오늘 조금 빠지나? 오늘도 오르네? 네, 한투에서 나온 거 현대롯데 목표가 상향.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뭐 기대한다. 네. 기대되고 있는 거지. 얘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K2 매출 진행 인식이 뭐 순조롭게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2차 계약에서는 그 규모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가 4조 5천억인데 2차 금액은 그거보다 더 클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루마니아 향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다른 쪽으로도 이런 전망치가 좋고, 또 최근에 철도 부분이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방산이 요번에 철도 부분을 이겼잖아요. 한번 비중이 원래 철도가 더 높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롯템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 편입에 3가지 종목이 들어갑니다. 지금 후보군이 현대로템, LIG넥스원, 리가켄바이오, 빠지는 건 뭐 KT랑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3가지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죠. 뭐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될 건데 얘는 워낙 수주 잔고가 애초에 많이 깔려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하반기 2분기 들어서 제일 많이 수주한 게 아마 넥스원 쪽일 거예요. 뭐 이라크 쪽으로 계속 조단위 수주가 나왔고 해서 이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얘네는 요거 하면 또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네. 중동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확대가 되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이벤트도 붙기 때문에 뭐 무인 체계 시장 점유율까지도 확대가 된다라고 해서 요것도 26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리포트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산업의 성장도 나오고 있고, 지정적 리스크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MSCI까지 붙어주면은 수급같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신문, 오늘 아침에 알아야 될 신문 헤드라인 한번 하창원의 신문번호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들고 할 건데 왜 자꾸 이거 제 얼굴만 가리냐고 해서 네. 제가 화면에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같이 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신문을 좀 구겨갖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동영상 다음은 3D 오디오 해서 요 부분 네, 생성형 AI 확장에 나선 어도비 요건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은, 이렇게 AI랑 영상 쪽으로 엮이는 거는 과거 이제 텍스트 부분으로 이벤트가 됐었던 거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얘기인즉슨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거죠. 우리 레거시 쪽은 좀 안 좋아도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애플은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발로 TSMC가 좀 좋은 방향만 만들어줘도 당분간 이렇게 오디오까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추이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인데, 기사가 어디 갔죠? 요거 여기 있으니까, 롤러코스터 탄 트럼프 미디어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쪽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트레이드가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대선 트레이드를 하시되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좀 이게 같이 병합이 많이 되는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적 희비가른 통신사 KT만 방긋 요건데, 요 화면 나오는 것처럼 지금 KT가 굉장히 좀 좋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0월 동안 동사 등락률을 보시면 KT가 제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주주 환원율 자체가 SK텔레콤은 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리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KT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업종도 조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메모리 중국에 쫓기고 미국 수출 제재로 불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신문 금지막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반도체 쪽 물론 레거시 쪽은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AI 쪽으로 충분히 구분해서 보시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가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로봇도 그렇고 이제 뭐 AI 쪽도 그렇고 더더욱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안 들어가진 않을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만 좀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믹스만 잘 짜시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뭐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오늘 TS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냐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다 잘라왔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저작권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없으니까 좀 한번 시장 훑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2600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조금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하락이 좀 우위긴 한데 다 덧셈 뺄셈 해보면 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장 초반에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아직 크게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미국의 이런 미니 지수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결국엔 TSMC가 뚜껑을 열려주고 뭔가 뒤집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좀 쫓아가는 과정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 오늘 큰 움직임이 없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이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수출 쪽으로 영향 받는 쪽들도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새롭게 좀 올라오는 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메타 퀘스트 이제 그 3S 그거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좀 묻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변압 전선 쪽이 뭐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지금 핵심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장에서도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나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부 드론이나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는데 뭐 거기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만 보고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넘길게요.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원래 최근에 1등, 2등이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전일 13인데 1위로 올라온 걸 보면 여기 전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서의 핵심 키워드로 붐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목표 주가 이벤트가 있는 쪽에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데 관심을 갖는지를 좀 잘 찾아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런 뭐 원전,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또 이제 일부분의 방산 이런 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뭐 물 좀 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잠깐 들어봤습니다. 수급은 방금 전에 말씀 오늘도 예? 방금 전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어제 최근에 이제 삼양 주가가 삼양식품?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삼양식품 오늘도 떨어지네. 조금 빠지죠. 56만 원. 70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매출 증진을 위해서 제가 어제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었구나. 2개를 먹었어요. 네. 그때 조금 그래서 올랐습니까? 네? 그래서 올랐습니까? 제가 먹어서 떨어졌는 거예요. 예. 제가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배가 조금 아팠다는 거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그 뭐 삼성
얘기하실 때 삼성 무슨 얘기? 아까 뭐 삼성 SK 아, 네, 신문. 네, 그럼요. 반도체. 다 보고 있죠. 저는 딴 데 가서도 다 보고 있어요. 삼성 관련해 가지고 그 어제도 다른 데서 한번 다뤘었는데 약간 그 헤드 쪽에서 그 지금 뭐야 사과문 쓴 부회장님 말고 거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사장님이라고 정호진 사장님인가? 어쨌든 그분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미전실에 있던 이재용 회장 오른팔인데 자꾸 거기로 이제 사업부에서 무언가 하겠다고 뭐 계획서가 가면은 빠꾸를 먹는다. 그래서 별명이 블랙홀이라고 붙었다. 블랙웰이 아니고 블랙홀이야? 블랙홀. 블랙웰. 거기 가면 감감무소식. 누구는 블랙웰인데. 그래가지고 좀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투자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자성해야 된다 막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인력 개편을 쫙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위기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7년째 하고 계시대요. 아, 뭘 그 사장님을? 아, 그 직책을? 네. 그래서 결정을 7년째 하고 계신데 좀 쉽지 않다는. 왜 명예훼손 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데. 예. 명예훼손은 그건 아니지. 무슨 명예를 어떻게 훼손? 저는 훼손할 능력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료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까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실까요? 한화정밀 특시본더 탈락이라고는 하는데 본인들은 네. 아니다. 그냥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 삼성 퀄치기 소년. 이거 탈락이 아니라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다. 라고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좀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 뭐 지금은 그 만족을 못 시켰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게 팩트면 그거 팩트 하면 되죠. 다음에 잘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죠. 한화정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네. 한번 자꾸 빠꾸 당하면은 다시 리워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만한 한번 빠꾸 당하면 이게 다시 원래 오케이 하던 받는 게?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다시 옆다리를 다시 하거든요. 네. 엔지니어라는 것이 자기 하던 방식을 그렇게 쉽게 안 바꿔요. 그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바꾸 됐을 경우에 그게 지연일 수 있어요. 지연이겠죠.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 3개월, 6개월 뒤 될 거였는지 그런 모르는 경우 경험상으로 그 싹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엔지니어 상에서. 제가 엔지니어 많이 해봤다는 게 아니고 네. 친구들은 많고 후배들이 많으니까 네. 하면은 쉽지가 않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할 때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포텐셜이 있으면,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있으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게 없지 않아요? 레코드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잘 하다가 약간 삐끗한 거니까 네. 미워도 한 번을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거에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하나 같은 건 지금 막 신생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한화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스타트는 찾으다 보면은 삼성항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20년 전부터 뿌리부터 찾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업적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열차게 하다가 일단 약간 주춤한 거는 맞으니까 다음에 잘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죠. 그때 가서 그때 얘기하고 그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뭐라고 구질구질하게 얘기해봐서 소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노무현님께서 또 2달러 보내주셨습니다. 보노형 화이팅, 민준형 화이팅, 장렬형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더 있으면은 네, 추가적으로 해주실까요? 그 애널리스트는 다시 요거 다시 한 번만. 짱구미소님이 한화정밀에서는 예정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그러니까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공지를 올렸다는 거가 한화정밀의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팝업으로 띄워놨어요.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네.
그리고 기사도 그거 비슷하게 여러 개 오늘 한 3시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 공지까지 띄울 거면 탈락이라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은 일단 단독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토방의 IR 담당자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IR 담당자는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도는 얘기니까 걸러 들으세요. 네. 그 기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또 기자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한테 물어보니 기자가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알려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한번 SNS 채널 쭉 돌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정밀기계가 홈페이지에 이제 올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금일, 여기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아까 한 3시간, 4시간 전부터 또 이제 하나정밀기계 관련된 이제 요게 나왔고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별도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띄어져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희 본부장님 자료는요? 네, 그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스트래티지스트가 쓴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이 그 중동에 그 AI GPU 판매하는 거를 좀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러니하지만은 오히려 AI 그 GPU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AI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된다. 거기만 5% 7%라도 중동에 팔라는 거 못 팔거나 영향을 받으면은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그 AI GPU를 사용하는 업체들한테 혁신이라는 거창한 용어는 아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조금은 덜 부담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코멘트한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AI를 하는데 AI GPU가 너무 비싼 것도 문제는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수요가 없으면 여기다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10% 올릴 거를 좀 50% 올릴 거를 한 30%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한번 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는 또 SK증권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네. 내년도 반도체 가격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5% 빼면은 5% 올리면은 하이닉스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표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SK증권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K증권 제목이 오늘 여기다 못 적었는데 반도체 사이클 신뢰 조건 보수적인 설비 투자와 출하 이건 뭐냐면은 이거 저기 약간 AI와 달리 레거시지는 수요가 빨리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되면은 아쉬운 게 계속 지속되면 좀 짜증 나니까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쪽에서 설비 투자 AI 말고 이런 쪽에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출하를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투자자들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내년도 이익 전망 이게 34조인 것 같아요. 34조 6천억인데 여기 가정에서 D램과 낸드 가격을 5% 빠졌을 때 5% 더 올랐을 때 가정보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이게 스윙이 되는가라는 표를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빠지냐 안 빠지냐 올라갔냐 이게 문제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계산을 대신 해줬으니까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34조 6천억을 갖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5%가 5%가 변화가 있으면 D램 낸드 둘 다 그럼 34조 6천억이 한 4조 3천억 4조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 빠지면은 38조. 그렇지. 38조, 39조 나오고 내려가면은 30조, 31조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또 그 증권사 얘기하기로는 모건 스탠리 얘기할 때 걔네가 한 22조 정도 예측했다 했잖아요. 네. 그 22조가 만약에 맞으려면은 이분 그 예측한 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기본 가정에서 디램하고 낸드의 가정이 15%씩 더 빠져야 돼.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제가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중간중간 해서 제가 30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30조가 이 친구 가정에서 5%씩 뺀 거.
그 30조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30조 곱하기 7배, 6배 이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가 한 21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 나온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그 SK증권이거든요. SK증권의 반도체라고 반도체 섹터 리포트인데 네, 반도체 사이클 신뢰 조건. 사이클 신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나온 거 있네요. 네, 그 표만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9시 50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아까 뭐 김장호 본부장님이 러셀 2000이 1%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중소형주가 가는지 봐야겠다. 코스피 중형주가 그나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두드러지고 대형주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가 7%, 9% 얘네만 좀 눈에 띄고요. SK스퀘어가 4%, 하이브가 여기 껴 있습니다. 3.5% 상승인데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할 거란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리포트가 있고요. 여기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많이 냈는데 여기 하이브의 프리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3분기 내리막의 마무리 이런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희진 씨는 또 15일에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지금 좀 붕 떠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 CEO는 믿고 기다리면 실타래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4% 가까이 또 오르고 있다는 거. 코스닥 쪽은 흐름이 좀 약하기는 한데 저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그 뭐시기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거 관련된 애들은 그나마 좀 낫다는 거. 뭐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 갖고 있는 대주주잖아요. 네. 근데 SK 좀 됐는데 SK스퀘어의 그 행동주의 펀드가 1% 신고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배당 요구하고 뭐 한다 그런 게 며칠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 본부장님 추가적인 코멘트 이따 장 마감까지의 뭐 코멘트가 있으면은 해주시고. 뭐 그거 오늘 봐야겠죠. 그 TSMC. 네, 실적 뭐 그거 언제 나와요? 몇 시야? 나올 때가 됐는 거 오늘 같습니다. 오후라고 얘기 들었는데 3시 아닌가요? 3시? 3시. 오면은 그치. 우리 장 끝나고 오네. 장 끝나고 걔네 셋이면 우리 셋인지 걔네 셋인지 모르겠네. 대만 3시면은 우리랑 1시간 차이 나네. 그렇죠. 1시간. 3시인가 3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1시간 차요. 네. 오케이. 이따 오후에 와서 클로징 벨에서 만약에 이거 공개가 됐으면 추가적인 TSMC 아마 얘기 중간에 우리가 알았던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어제 ASML이 싸질러 놓은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또 TSMC가 조금 복구를 해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에 뭐 항상 이렇게 좀 힘낼 것처럼 척하다가 바로 그냥 힘 풀려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코스피가 0.14% 플러스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0.21%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이따 12시쯤 돼가지고 또 반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조금 힘을 받아서 쭉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열리고 그거 나오고 봐야지. 네. 흐름이 좀 잡힐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위즈덤 칼리지 또 이야기를 살짝 해 볼 텐데요. 위즈덤 칼리지를 들으면 다양한 분야 15권의 책, 명저를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쇼츠가 대세여서 쇼폼이 대세여서 그거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의 최대 무슨 경쟁사는 뭐 닌텐도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에 게임하고 게임하는 시간에 운동하다 보니까 반대네. 시간을 얼마나 뺐느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책을 좀 안 읽게 돼서 그런 게 좀 마음의 한 구석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위즈덤 칼리지에서 이 15분의 이 명사들께서 책을 하나씩 본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씩을 선정한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나 보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 책과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같이 녹여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걸 들으면 15권의 책을 읽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의 아이디어만 쏙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위즈덤 칼리지 다양한 분야의 15권의 명저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와 6개월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 57% 수강료 할인 슈퍼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박아놓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슈퍼 얼리버드 혜택과 20만 원 상당의 혜택, 57% 수강료 할인 이 기간 한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3프로에서 정말 열심히 또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행 책 좀 읽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석가모니의 한마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석고모니가 하신 말씀이세요?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안 되나 봐요. 저 한마디 속세 들은 거. 네? 거기서 무슨 말이 감동? 존버하라. 아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모든 것은 다 너 마음에 달렸다. 확대 해석을 잘하시는구나. 하락이 괴로운 것도 너 마음, 상승이 기쁜 것도 다 너 마음, 다 허상이니라. 공술의 공수거. 네. 자,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제 가도 되죠? 네. 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명박창렬 완전체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TSMC 2시부터 3시 사이라고 하니까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살펴보고 저희도 돌아와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